총 7조 8천여억 원에 달하는 KDDX 사업의 핵심 장비인 전투체계 입찰이 지난달 30일 마감됨에 따라 2020년대 해군 최대 사업 수주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KDDX는 국산 첨단 전투체계, 레이더, 소나, 무장 등을 갖춘 해군의 차세대 주력 전투함이다. 한국 해군 최초의 국산 6,000톤급 스텔스 구축함이다. 2020년대 말부터 2030년대 중반까지 총 6척이 도입된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KDDX의 두뇌이자 중추신경에 해당하는 전투체계 사업에 대형 조선업체들은 함정 기본 설계 사업 수주에 뛰어든 상태다. 전투체계 사업엔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함정 기본 설계 사업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맞붙는다. 군 소식통은 2일 한화시스템과 LIG넥스원이 지난달 30일 전투체계 시제 사업 관련 입찰 제안서를 국방과학연구소에 제출했다며 우선 협상 대상자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선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적당 비용은 1조 3천여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7조 8천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북한 위협 외에 중국 북해함대 및 동해함대, 일본 해상자위대 2개 호위대군 위협을 동시에 고려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KDDX는 유사시 중일 이지스 함등에 대응할 우리 수송함의 핵심 전력이다. 해군 기동함대의 기동전단 3개에 2척씩 배치된다. KDDX 전투체계는 함정의 첨단 레이더, 소나 등 각종 센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대공, 대함, 대잠, 대지 미사일, 어뢰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개발비만 6,700여 원에 달한다. 전투체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 고깔처럼 생긴 통합마스트다. 통합마스트에는 레이더, 통신,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등 각종 센서가 함께 들어가 스텔스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종전에는 이런 센서들이 함정 여기저기에 분산돼 있었다. KDDX에는 48기가량의 한국형 수직발 4기가 설치돼 다양한 미사일이 탑재된다. 전술 함대지 미사일, 홍상어 대잠수함 미사일, 천공 또는 L-3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해성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을 장착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중국 해를 접하고 있는 중국 하이난다오에는 잠수함 전용인 위링 기지가 있다. 중국은 잠수함의 입출항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이 기지를 둘러싼 사거리에 거대한 터널을 뚫었다. 터널 입구 높이는 20m에 달한다. 바다와 연결된 이지하 기지에서 잠수함이 터널을 통해 출항하면 미군 정찰 위성에 포착되지 않는다. 이 기지 부근의 바다 깊이는 수천 미터에 달해 핵잠수함 기지로는 매우 적합한 곳이다. 중국은 이 기지에 최신의 진급 전략 핵잠수함 4척과 상급 핵잠수함 3에서 4척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공구사형 잠수함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8,000km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G-1을 16개까지 장착 가능하다. 중국은 8월 26일 남중국해에서 공구사형 전략핵 잠수함에 탑재한 G-2 SLBM을 시험 발사하며 핵보복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미군은 그동안 위링 기지를 정탐하려고 각종 정찰기를 보냈지만 중국군 잠수함들을 포착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기지는 미군의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에도 파괴하기 어렵다. 바다 밑에 자리한 출입구가 폭격 등의 끄떡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중국 해는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도전해 맞서 제해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고자 2025년까지 이른바 유령함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령함대는 스텔스 구축함, 무인 수송함과 무인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일종의 무인 함대다. 정레이더 등 감시망을 피해 은밀히 정찰 감시,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붙여진 별명이다. 미국이 유령함대를 만들려는 이유는 중국이 2025년 이후 제1다오겐과 제2다오겐을 통해 남중국 해를 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1다오겐은 일본 열도난사이 제도에서 대만에서 필리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중국 본토에서 1000km 떨어진 지역이다. 제2다오겐은 오가사와라 제도 요즈마에서 마리아나 제도 야프군도에서 팔라우 군도 등으로 연결되는 중국 본토에서 2000km 거리의 지역이다. 중국군은 남중국 해가 자국의 핵심 이익인 만큼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에 따라 미국의 접근과 개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의 핵항공모함 전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을 격침할 수 있는 각종 미사일 등을 개발해 실전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초 대함 탄도미사일로 꼽히는 항모 킬러 둥펑 -21D를 비롯해 괌까지 타격 가능한 괌킬러 DF-26 탄도미사일을 속속 배치하고 있다.
이들 대함탄도 미사일은 낙하 속도가 마하 10 이상에 달하고 회피 기동도 할 수 있어 요격이 매우 어렵다. 특히 핵탄두 탑재가 가능해 미 해군 항모 전단 수십 킬로미터 상공에서 폭발시킬 경우 EMP로 함정들의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다. 게다가 중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DF-17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건국 70주년 열병식에서 DF-17을 공개한 바 있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의 이런 미사일들은 매우 위협적이다. 미 해군 항모들이 중국이 설정한 제1다오련에 진입해 작전할 경우 격침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 해군이 중국의 A2, AD 전략에 대응하는 카드가 유령함대다. 미군의 전략은 유령함대를 전면에 내세워 중국 함정과 잠수함 및 지상에 배치된 탄도미사일을 먼저 제거한 후 항모 전단을 투입해 나머지 중국군의 전력을 촉발한다는 것이다. 무인 수상함과 잠수정은 비교돼도 인명피해가 없을 뿐 아니라 건조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게다가 스텔스 기능까지 갖출 경우 중국 본토 인근 해역까지 깊숙이 침투해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 중국군의 미사일 기지는 대부분 해안 지역에 포진하고 있다. 심지어 중국군의 잠수함 기지 인근까지 접근해 적 잠수함을 격침할 수도 있다. 미 해군은 중국군이 실제로 A2, AD 전략을 시행할 시점인 2025년까지 유령함대를 구축할 예정이다. 미 해군은 2020에서 2024년 예산으로 45억 달러를 책정하고 무인 수상함과 무인 잠수함을 각각 4종류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유령함대의 주축은 대형 무인함과 대형 무인 잠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LUSV는 길이 60에서 90m의 만재 배수량 2000톤, 최대 속력 38노트로 척당 건조 비용은 2억 달러다. 2024년까지 총 10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LUSV의 마크 41 수직 발사대에는 SM-2 대공 미사일, 탄도미사일 요격용 SM-3 미사일, 지상 타격용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이 장착된다. LUSV가 사실상 레이버급급 이지스 구축함 수준의 무장을 하는 셈이다. 미 해군은 현재 국방부 고등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시헌터라는 무인 수상함으로 각종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길이 40m, 배수량 140톤인 시헌터는 이미 9,600여 킬로미터 시험항해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시헌터보다 2배 정도 큰 시헌터이도 올해 안에 미 해군에 인도돼 각종 시험에 들어간다. 미 해군은 시헌터 시험 결과를 토대로 연안대결해전과 연안대전전 해군작전을 수행하는 소형 무인함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 해역에서 지휘 통제 통신과 전자전 임무를 수행할 중형 무인함, 타격 임무를 수행할 LUSV 등을 확보해 유령함대에 배치할 예정이다. 대형 무인 잠수정은 중국 해군 잠수함을 격침할 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 보이저로 불리는 이 잠수정은 길이 15.5m, 배수량 50톤급으로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보다 훨씬 작다. 하지만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처럼 어뢰, 하푼 대한미사일,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다. 무인 자동함법으로 12,000km를 항해할 수 있다. 특히 일반 잠수함보다 소음이 훨씬 적어 중국 해군 잠수함의 음향 탐지기를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이 해군은 2024년까지 8억 달러를 투입, XLUV 9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이다. 정찰 등의 임무에 투입된 XLUV보다 훨씬 작은 무인 잠수정들도 개발하고 있다. 미 해군은 본토에 설치된 중앙통제센터에서 유령함대를 전체적으로 통제, 운용할 계획이지만 해상작전에선 중월드급 스텔스 구축함을 지휘함으로 삼을 예정이다. 길이 182m, 만재 배수량 16,000톤으로 미 해군 구축함 가운데 가장 큰 중월드급 구축함은 피라미드를 연상케 하는 독특한 외관과 레이더의 소형 어선 정도의 크기로 나타날 정도로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갖췄다. 미 해군은 당초 중월드급 구축함 32척을 건조할 계획이었으나 척당 제작비가 최소 44억 달러이나 되면서 3척으로 줄였다. 꿈의 구축함이라는 말을 들어온 중월드급 구축함은 소음속 레일건을 비롯해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지대함 미사일, 로켓형 대전 어뢰 등 막강한 화력을 갖췄다. 1번 함인 중월투호는 이미 실전 배치된 상태이며 2번 함과 3번 함은 건조 중이다. 유령함대는 앞으로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특히 유령함대는 원격 조종 또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만큼 해킹 등 사이버 공격이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9월 16일 캘리포니아주 랜드 연구소에서 연설을 통해 중국의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퓨처 포워드라는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에스퍼 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맞서 각종 함정을 현재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하는 등 해군력을 증강할 계획이라면서 미래 함대는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의 치명적인 공격력을 투사하기 위한 능력 측면에서 균형을 더욱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의 해군력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총 350척 규모의 각종 구축함과 포리기함, 잠수함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군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에스퍼 장관은 시헌탄은 한 번 출항하면 2달 이상 해상에서 적 잠수함을 자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며 미 해군이 앞으로 게임 체인저를 보유할 것이라고 밝혀 유령 함대 구축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다. 미국 언론들은 해군력 증강 계획에는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 증강, 유인 또는 무인 수상함과 잠수 등 다양한 항공모함 각재용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고 분석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의 미래 함대는 무인 시스템이 치명적인 화력을 내뿜고 기회를 부리는 것에서부터 보급, 수행과 적에 대한 정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에스퍼 장관의 말대로 미 해군의 유령 함대가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될 수